안녕하십니까. 건축 법규를 맡은 김종학 교수입니다. 지난 학기에 이제 캐드에서 이제 얼굴을 본 학생들도 있고 아직 보지 못한 학생도 있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맡은 교과목은 이제 건축 법규입니다. 법규. 강의 시간은 지금 코로나라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일단 정해진 강의 시간은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이렇게 이제 이틀에 나눠가지고 2시간, 1시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공지나 있습니다. 자, 일단 성적 및 과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저기서 이제 원래라는 단어를 이제 붙여놨는데, 원래라는 건 이제 정상적으로 학기가 진행되던 때 얘기를 제가 우선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중간고사 30점에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기말고사 30점에 이제 이것도 상대평가로, 수시고사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 출석 절대평가를 이렇게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나와 있지만은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이 성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떻게 줘야 될지. 자, 일단 그 6주 비대면을 하기로 했는데 이 비대면을 한 상황을 봐가면서 대면 혹은 이제 계속 비대면 갈지를 본부가 결정해가지고 이제 통보할 예정인데 일단 6주차까지는 온라인 강좌, 지금 하고 있는 게 온라인 강좌가 되겠죠, 그죠? 이거에 이제 출석 여부가 반영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실습이 아니고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의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청취하게 되면 그게 기록이 남겠죠, 그죠? 몇 분 동안 강의를 내가 들었다는 기록이 남을 것인데 그 들었는 강의 시간이 기준에 충족하면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 이 온라인 강의를 띄워가지고 유튜브로 해서 학교에 띄워서 그거를 오픈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6주차 비대면 가기로 돼 있는데 이번 주에 금 수업이 있는데 이번 주에 다 들으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조금 늦게 들어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인정되는 부분을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주 수업이 시작하게 되면은 다음 주 우리가 수업하는 날짜가 이렇게 딱 뜰 건데 뜨면은 그게 9월 1일, 9월 3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9월 8일, 9월 10일 수업이 있는데 온라인 강좌를 이제 크로스하는 날짜를 나중에 한번 시스템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2주차까지 9월 10일까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을 어떻게 줘야 될 건가 하는 구체적인 성적 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은 전제는 물론 출석을 다 한다는 전제를 두고 왜냐하면은 기말 중간이 있는데 이건 법규의 이제 풀이 문제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뭔가 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6주 차기 때문에 중간고사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 건가, 기말고사를 어떻게 할 건가, 수시고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6주가 지난 시점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은 6주까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출석은 다 하셔야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점수를 이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죠? 수업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자,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30점 만점인데 제가 뭐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가지고 점수 리스트를 딱 뽑아 놓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점 맞은 학생이 제일 높더라. 그러면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20점을
30점을 올려가지고 전체 성적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절대평가라는 거는 내가 받은 점수가 만약에 20점이다. 뭐 출석은 22 만점이 계시까지 안 가겠죠, 그죠? 만약 15점이다 하게 되면은 15점이 최대 점수가 되는 거예요. 최대 점수가 올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점수는 기본적으로 뭐 상대평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 첫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험도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넣고 있는데 중간 기말고사를 단답식과 객관식을 혼용한 시험으로 법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법규가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암기하는 게 지금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오픈 테스트를 제가 준비했어요. 오픈 테스트라 하면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시험을 푸는 거죠. 자, 그러려 하게 되면은 그 시험의 내용이 책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재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요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빨라지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수시고사도 원래 있었는데 수시고사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 진도에 맞춰가지고 실수했어요. 진도에 맞춰가지고. 왜냐면은 이 강의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게 되면 앞에 걸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씩 이제 테스트라는 걸 거쳐가지고 환기시켜주는 의미로 수시고사를 넣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제는 없습니다. 과제는.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하는 것만으로 이번 학기에 건축법규 강의를 마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에 대한 시험 예상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급 안 한 부분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강의 수강 신청이 26일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개강한 이후에 2주차 정도의 수강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학생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물론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2주가 지나면 학생 정확하게 법규를 듣는 학생 숫자가 세팅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세팅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톡방을 개설할 생각이에요. 단톡방. 자, 단톡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업 자료라든지 이런 걸 나눠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수업을 받다가 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혹시나 그 톡을 사용을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것이고 그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저랑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 강의하면서 그 내용 다시 알려드릴 것이고 톡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톡방을 개설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려 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그때쯤 돼서 다시 오픈해 가지고 혹시 전화번호를 등록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록해 두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화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건축 법규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 교과목인데, 자, 이 기사 시험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그죠? 기사 시험. 자, 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자격증은 평생 자격증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격증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졸업생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토익을 칠 수도 없고 졸업한 대학교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뽑아가지고 그 줄 세우기를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각 회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제 가장 먼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졸업하기에 즈음해가지고 자격증을 최소한 하나 정도는 따거나 1차라도 이제 합격해서 가는 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그 건축 기사에 관련해가지고 그 시험 과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건축 계획, 우리 2학년 때 배웠죠, 그죠? 2학년 때 배웠는데 건축 계획이 있고 시공, 구조, 설비, 그리고 이번 과목에 해당되는 건축관계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이제 두 과목이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법규하고 건축계획. 자, 그랬을 경우에 이 법규는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건축계획은 시험에서 제일 쉬워요. 그래서 최소한 80점 이상을 맞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구조는 이 수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학이 되겠죠, 그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법규는 약간 외울 내용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헷갈리는 게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요 건축 계획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구조나 법규에서는 이렇게 최소한 40점을 넘겨가지고 40점을 넘기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죠? 왜 그런가 하니까 40점이 이제 과락이거든요. 5개 교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게 되면은 평균 60점을 원하는데 기사시험에서는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과락 과목이 있으면은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지금 3학년 2학기인데 4학년 되면서 건축기사, 물론 다른 소방기사라든지 설비기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균 점수를 맞추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과락 과목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과락 과목을. 그런 의미에서 법규 수업을 잘 듣고 법규에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게 되면은 이 과락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죠? 자, 건축기사는 4학년이 되는 내년 3월 달에 첫 시험이 있어요. 보통 1년에 3번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3번 시험 안에 어쨌든지 1차 합격하고 이건 1, 2차가 있어요. 1차 합격하고 2차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구조 과목과 법규 과목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조금 많이 해 두시는 게 필요치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번에 그 제가 선택한 교재는 건축 재법규 해설이라는 책이에요. 요거는 제가 2학기 온 이후로 교재를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배 책을 이제 받아서 사용해도 관계는 없는데 책이 좀 두껍고 가격도 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 책을 받아도 관계없는데 다만 여러분들 앞에 주의할 점은 법이라는 것이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자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지금 2021년도가 왔는데 요 차이가 조금씩 나요. 그러면은 혹시나 옛날 책을 여러분들이 좀 선배나 누구한테 받아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능은 한데 너무 오래된 책을 받으면은 이 괴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괴리가 커요. 자, 이 괴리가 큰 거는 괴리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하게 되면은 시험을 낼 때 기사 시험 되겠죠, 그죠? 출제위원들이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출제를 하느냐. 최근에 그 법 개정 된 내용 되겠죠, 그죠? 최근에 법이 개정된 내용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험을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이제 이런 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 그러면은 옛날 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정된 법의 내용이 안 담겨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이 두껍고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페이지에 원래 개정된 법은 요겁니다, 이렇게 딱 해놓지 않거든요. 책 전체 안에 그게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로부터 책을 이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크게 뭐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뭐 좋을 수도 있고, 왜냐면 선배들이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놨을 거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너무 오래된 책은 지양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출판사는 김은당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법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법이라는 거는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법이에요. 법이 있어야만이 뭔가 그 규제가 생겨날 거고, 규제라는 건 이제 절차를 의미하겠죠, 그죠? 물론 그 안에 규정도 있을 수 있고, 제도도 있을 수 있고, 규율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법이 있게 되면은 항상 법이라는 거는 지켜야 되지만은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뭐 세금이란 것도 부과될 수 있어요. 못 지키면은 과징금이라든지 벌금 이런 형태로 되고, 지키게 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덜 내거나 하는 경우도 생겨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뭐에 필요하냐? 결국은 국가 재정에 들어가는 거죠. 국가가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그들도 어떤 녹을 먹어야 사는데, 녹이라는 건 이제 월급이겠죠, 그죠? 국가의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월급은 결국 어디서 나올까 하게 되면 국민 앞에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그러면은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거둔 것이 국가 재정을 하는데, 이 세금을 거두는 기준 같은 것들을 이 법에서 만드는 거죠. 법에서. 물론 우리 지금은 건축법을 하는 거고,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한 법은 또 다르게 많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건축법에서도 나중에 어떤 페널티 같은 게, 벌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질서가 생겨나는 거고,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계획이 가능한 거죠. 야, 이거 뭘 하자 했을 때 하기 위한 기틀이 되는 게 법이 있는 거죠. 법이 있어야만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뭐 추진하거나 제약을 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법이 있게 되면은 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 건축에 관련된 법, 그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법,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법,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외국에서 그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결국 그 사람들 위해 가지고 뭐 난민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을 경우에 따라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건데, 그런 이제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법의 종류가 많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법에서는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 그래가지고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영주에 있는 조례하고 그 서울에 있는 조례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량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지역은 위치하고 약간 같을 수 있는데, 이 위치라는 거는 한 지역이더라도 도시에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 안에 있는지, 산촌, 산촌에 있는지 따라 가지고 법규 적용이 서로 틀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지역, 그다음 위치, 요 서로 이렇게 다른 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아까 요 세금을 말씀드렸는데, 요 세금이 내는 일반적인 세금 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키면 벌칙이 있겠죠, 그죠?
그거는 위반하니까 벌칙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위반하기 때문에 벌칙이 생기는 거고, 벌칙이 생기면은 뭔가 징수를 해야 되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벌금을 내야 되겠죠, 그죠? 물론 그에 따라서 과징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다, 난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걸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회피할 수도 있어요. 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회피하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교묘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얘기는 법에서는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 안 정해진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거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는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회피가 되고 편법이 되는 거죠. 자, 상식적인 문제인데 법과 범죄, 죄가 되겠죠, 그죠? 법이 있고 범죄가 있을 경우에 어느 게 먼저 생겨날까? 아마 여러분들 질문하게 되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범죄가 먼저 생겨나는 거예요. 죄가 있고 나서 그 죄를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 가지고 범죄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범죄라는 건 앞서가고 법이 뒤쫓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요 앞서가는 범죄의 범주에 사실은 요 회피가 들어있고 편법이 들어있고 또 크게 보면 불법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죠? 불법은 완전히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안 넣는데, 어쨌거나 이 불법에 안 갈지 몰라도 회피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범죄의 경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걸 다시 강제하기 위해서 법이 쫓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법 하게 되면은 오른쪽 좀 지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법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법 때문에 좀 이따 사례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혁명 같은 게 법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혁명이 아니면은 반란이. 반란하고 혁명하고 차이는 실패하면은 반란이고 성공하면 혁명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일으켰어요. 기존 정부에 대해 가지고 봉기를 했는데 그 봉기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건 혁명이 돼요. 그렇지만은 실패하면은 그건 반란이 되는 거고 역모가 되는 거고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죠? 쿠데타지만은 같은 쿠데타지만은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가 간의 전쟁도 법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법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법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어떤 기존 법이 너무 서민들 앞에 빡빡하거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정권을 내세운 사람은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에 대해 가지고 나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공약으로 이 법을 무력화시키겠다, 이 법을 시행 안 하겠다, 이런 걸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선거 공약이 먹히면은 정권이 교체되는 거죠. 교체되는 빌미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 법 때문에. 그죠? 법이 결국 정권 교체를 가져오고 그 법 때문에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나라 법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좀 다른 얘기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해 가지고 편법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도 좀 쓰긴 쓰는데,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자체가 법에서 정해지는 건데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회사를 이민시키거나 내가 이민 가거나,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적인 얘기지만은 그 어떤 가수 같은 경우는 그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 국적을 가졌다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냥 그런 것처럼 어떤 제도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거나 그 제도 때문에 뭐 하는 발생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도 때문에 뭐 국가 간 분쟁이면 전쟁이 되겠지만은 지역 간, 이웃 간의 분쟁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1층, 2층이 있는데 위에 층, 아래 층에서 위에 층이 시끄러워 가지고 밑에 층에서 층간소음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층간 소음도 분쟁이 되고 주차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뒤에서 햇빛을 가리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일주권에 대한 이제 분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분쟁 같은 것들이 법이 있는 한도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법 얘기하면서 세금을 얘기를 했었는데, 세금하고 관련된 그 재미있는 사례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창문세가 있었어요. 창문세. 왜 창문에 세금을 낼까 했었는데, 창문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집의 창문 수의 근거. 창문이 많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죠? 자, 이왜 창문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낼까? 자, 보게 되면은 옛날 중세 시대에는 영국을 예로 들었는데 창문은 일종의 사치품이었어요. 사치품? 우리 보통 보게 되면 그냥 있는 게 창문인데 왜 창문이 있는 게 사치품일까?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창문의 재료로 사용됐던 건 이제 유리죠, 그죠? 유리창이니까. 근데 그 유리가 옛날 중세 시대에는 상당히 고가예요. 유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이 있는 집은 잘 사는 집, 부유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리창이 없는 집은 못 사는 집. 이걸로 이제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창문을 근거로 한 조세 부과는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옛날에 지금같이 물건을 사거나 팔 경우에 지금은 현금 영수증, 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흔적이 남는데 옛날에는 그냥 현금 가지고 사고 팔고 받고 했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국가에서는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데 잘 사는 사람한테는 많은 세금 매기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좀 적게 매기고 싶은데 누가 잘 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창문이 많은 집은 잘 사는 집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두자 하는 그런 그 논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법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 부작용 이런 게 생겨날 수 있는데 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가 어떤 집들이 생겨났냐 하게 되면 창문이 기존에 있던 창문을 이렇게 벽으로 막아버린 거죠. 벽으로 이렇게 세금 안 내려고. 참 그래요, 그죠? 자, 이것도 보게 되면은 집만 보게 되면은 의리한 저택인데 윗부분 보세요. 2층 이 부분. 창문이 아예 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창문을 그 사람들이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을 이제 회피하는 한 사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영국 얘기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또 어떤 거에 세금을 매겼냐 하게 되면은 창문 수로 하니까 아까처럼 창문 중에는 이런 창문도 있겠지만은 이런 창문도 있겠죠. 그죠? 넓은 창문. 하나인데 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세금도 하나고 여기 세금도 하나면은 이쪽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 그 불합리성이 발생해 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창문의 수가 아니고 창문의 폭에 비례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요 창문은 요만큼 폭이니까 작게 내고 요 창문은 이만큼 폭이니까 창문이 하나여도 세금을 많이 내자, 많이 거두자.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 조세 조치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났냐? 이 법 때문에 프랑스에서 창문의 폭이 좁고 긴 창유리. 그러니까 요런 창문, 긴 창문, 요런 창문이 유행했던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예를 들어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좁고 긴 창문. 좁고 긴 창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창으로 여는 것보다 그런 이제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나라 그 나라 보게 되면은 어떤 건축물의 특징으로 자리 남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그 배경에 세금이 있었던 거죠. 창문세.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에 혁명이란 단어가 붙는 거 보니까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 여기서 보게 되면은 프랑스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걷어든 창문세가 과중해가지고 너무 많은 거죠. 시민 계급이 반발한 거죠. 자기가 버는 것보다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혁명,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거죠. 자, 이게 있었는데, 자, 시대가 지나면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 하면은 세균학, 세균학 병균학이 되겠죠, 그죠? 지금 코로나도 이제 일종의 세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균학의 학문이 발전하면서 적은 창문의 개수가 적거나 좁거나 했을 경우에 세균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창문이 적으면은 그쪽으로 채광이 덜 될 거고 환기가 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내에서 나쁜 공기질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세균이 감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겠죠, 그죠? 맑은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창문쇠가 26년도에 없어졌어요. 왜? 세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 좁고 긴 창문에 그 다른 사례들을 이제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막았는 사례도 있지만은 긴 창문도 이렇게 막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외국을 가게 되면은 가끔 이런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창문 왜 그러지? 아하, 그때 세금 때문에 저걸 막았어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해 주면은 유식하네 그런 소리 듣겠죠, 그죠? 자, 다른 나라에 어떤 세금이 있을까 잠깐 보게 되면은 나라별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두세, 그죠? 개종하면 이제 그 면제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첫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머릿수로 받지 않고 그 토지만 받는 거죠. 토지가 얼마인가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적더라도 사람이 많으면 농사 짓기 쉬우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원이 되는 거죠. 자, 인두세라는 것은 사람 머릿수만큼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5명이면은 5명이 세금 내야 되는데 중국 청나라 시대에는 인두세를 안 받고 땅의 넓이 가지고 세금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시대로 들어갔을 경우에 사람이 많으면 농사 짓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족을 늘려가지고 농사 쉽게 지으면은 적은 땅에서도 소출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세금 나오면서 소출이 많이 나오면 훨씬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라말 같은 경우에도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겨우 이것도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도 결국은 공평하지 않은 세금. 자, 이 공평 요즘 단어 중에 하나가 공평, 공정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공평한 거고 공정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의 독립전쟁도 일어났는데 사실은 우리는 미국의 독립전쟁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자,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영국이 그 차, 뭐 녹차 이런 거죠, 그죠? 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니까 미국이 반발해서 일어나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한 거죠. 그죠?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외 세금으로 창문세 말고 벽난로세, 벽난로가 있으면은 세금을 더 내게 한다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 이제 정크푸드세, 인터넷세, 뭐 여러 가지 쫙쫙 있는데 이런 세금들이 국가별로 있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수업이 있지만은 이 온라인 수업으로 1주차 수업을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업 듣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그 두 번의 출석이 인정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학점당 25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에서는 2주차부터의 수업에서는 우리가 3학점이기 때문에 3학점이면은 25분 곱하기 3을 해야 되기 때문에 75분이 되겠죠, 그죠? 75분이 되니까 이 75분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한 번에 75분을 강의하게 되면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 35분씩 뭐 40분 하면 되겠다, 그죠? 약 40분씩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올릴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매주 두 개의 강의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첫 주차 수업은 이걸로 일단 마치려고 하는데, 자, 코로나19가 지금 상당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1600명대를 넘고,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 위드라는 건 이제 같이,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자,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을 누리는 건 자유가 되겠죠, 그죠? 자유에서 코로나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어떤 건가를 생각해 가면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항상 마스크 끼고 다니고, 물론 혼자 걸을 때는 살짝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 공공장소 이런 데는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뭐 노래 부르는 행위라든지 이런 이제 입에서 좀 이렇게 침이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행위들은 앞으로 많이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있는 것 자체도 안 되고, 요즘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더라도 카페에 1시간 이상 거기서 못 있게 돼 있죠, 그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변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저도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부터 내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그런 생활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마 알고 있을 사항 같은데, 그런 점에 좀 유념해가지고 이번 학기, 그다음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뭐 여러분들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 어, 당분간 보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저쪽 나라의 한 풍경이 되겠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금이라든지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이런 풍경이 만들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건물의 높이가 일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창문의 크기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런 모양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 때문에. 그죠? 법에 의해서 생겨난 도시의 풍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 쪽으로 잠깐만 눈 돌릴게요. 우리나라 쪽으로 서울 쪽이나 대도시 가게 되면은 가로면에 가지고 이런 아까 했던 식으로 창문에 왜 창문을 안 냈지? 벽이 되게 작은데 벽은 되게 넓은데 비해 가지고 창문이 되게 작게 나 있죠, 그죠? 창문이 안 내 있고 길가로 면해 있는데 벽이 지금 온통 돼 있네. 이런 집을 왜 지었을까?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집도 결국은 법 때문에 이런 집이 생겨났다는 거죠. 보세요, 그죠?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던 집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집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이런 집들이. 근데 그 이유가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담장 합세기를 했어요. 담장을 못하게. 담장을 못하게 하면은 기존 집에서 마당이 개방되고 좀 더 이렇게 개방된 도시가 만들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일부 도시에서 일부 구역에 집을 만들면서 담장을 없애겠던 거죠. 자, 그랬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은 법이 그렇게 되니까 법을 못 어긴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담장을 없애라니까 집이 담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경기도 성남의 판교 쪽에 있는 중경형 집의 얘기인데 디귿자나 미음자로 건물을 이렇게 배치하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담장을 여는 게 아니고 집을 이렇게 담에 붙여서 지어버리고 요 안에 마당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 자체가 경관 담같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집을 지을 때 담장을 설치 못하게 해가지고 이웃 간에 친밀하게 교류하게 마당이 서로 보이고 마당에서 가드닝 하면서 옆집하고 대화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 거죠. 그죠? 사실 법을 잘못 만드는 사례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취지에서 법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부터 길게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위법한 사례도 있고 법에 의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법은 좋은 쪽을 지향했지만은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집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이 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가 제가 PPT 만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세요.